네,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 사건. 이 사건에서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바로 당시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였습니다. 이 사건 지난 2008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흥행 돌풍까지 일으켰는데요. 바로 영화 추격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됐던 실존 인물이 마약 중독자가 돼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네, A씨는요, 한때 경찰을 꿈꿨지만 청소년기 때 방황한 나머지 유흥업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성이 실종이 되자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가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잡아 경찰에 넘기고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요, 이전에도 가끔 마약에 손을 댔지만 유영철 사건 이후 마약의 의존도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유영철 현장 검증에서 끔찍한 시체를 많이 본 탓에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일로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겁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8번이냐 마약 투약과 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당시 법정에서 유영철 사건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요.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선처를 받은 A씨에게 이번에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건데요. 지금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 추격자. 여러분도 다 보셨고,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죠. 거기에서 김윤석 씨가 바로 이 역할을 했던 실존 인물이 바로 이 A씨인데요. 자, 김 박사님.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영화에서는 김윤석 씨가 나온 데는 전직 경찰로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이 노씨입니다. 이 노씨는 사실은 전직 경찰은 아니고요. 경찰 지망생이었죠. 경찰 지망생이었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뭐 전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이제 경찰에 못 들어오고 20대 초반부터 이 보도방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보도방이 뭔지는 아마 거의 아실 겁니다. 여성들을 각 유흥업소에 배달해주고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돈을 받아 쓰는 그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유영철 사건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이유도 그겁니다. 유영철이가 보도방에 있는 여성을 불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있는 여성을 불러내서 안 들어오니까. 영화하고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거는.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이분이 그래도 경찰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나름 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추적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경찰이 이 유영철이를 검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고용했던 여성들이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그럼 이분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자기 신고를 못했어요.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는 못하고. 못하고 본인이 직접 수사를 했어요, 나름. 그것도 추격자랑 비슷하네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분이 그 당시에 경찰의 정보원이었습니다. 경찰의 정보원들을 보도방 업주들을 몇 명의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이 사람이 생각해봤더니 뒷번호로 똑같은 번호가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 뭐 488이에요. 네. 488. 여자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이제 업주들이랑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정보원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같은 번호로. 그러니까 경찰에 이 전화가 왔다. 그래서 같이 신촌으로 가서 유영철을 검거한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유영철 검거에 공을 세운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마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마약한 이유로 드는 게, 나 유영철 잡는데 이분이 다 시체도 확인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시신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요. 이분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사실 그 모 대학교 뒷산에다가 유영철이가 토막 내가지고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얼굴을 확인을 해야지 그 여성인지 여부를 알잖아요. 보도방에서 나간 여성인지 여부를. 그래서 그렇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는 보지만. 근데 이제 이 여성이 맞느냐, 신분증 같은 게 없으니까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끔찍한 사체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사실은 경찰관들도 그 잔혹한 현장에 나갔다 오면 PTSD라고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알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좀 공감하는 게 이게 뭐 저녁 시간에 시청자 분들 참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몰라도 저는 어떤 회사 다닐 때, 기업에 있을 때 사고
죽은 동료 때문에 부검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 근데 이 후유증이 거의 2달을 갑니다. 두 달을 가는데 거의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분의 심정과 충분히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좀 봐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 119 구조대에 계신 분들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그 거기에 직접 투입됐던 구조대원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서 아는데 그게 한참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도 밤에 꿈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그 정도로 이제 깊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정도 됐으면 이분을 좀 법적으로 선처의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약했다면? 근데 사실은 이미 한 3차례 정도 아까 잠깐 앵커님이 앞에 설명해 주셨지만 2005년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공이 또 이 유영철을 잡았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분이 너무 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예민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민을 가려는 비행기 안에서 잡혔어요. 마약 매매 혐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매매로 잡혔으니까 경찰에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제 주면 좀 선처해주겠다 해서 흑사파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마약 조직에 정보를 넘깁니다. 그 정보를 넘겨서 정말 일망타진해서 잡았어요, 경찰이. 그 조직을 다 검거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보복 위협을 당하게 된 그렇지,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서 너무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게 그 전에 유영철에도 기여를 했고 흑사파 조직 일망타진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3차례나 선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선처는 그래서 더 이상 이번에 안 된 건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 우리나라도 있는데 아까 이런 현장 검증하면서 시체들을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은 정신적인 심리 치료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만 좀 됐다면 물론 심리 치료가 안 돼서 다 마약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와 마약에 대한 저는 그런 변명의 인과관계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 치료가 좀 더 병행이 되었다면 이렇게 이분이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안타까운 점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안전가옥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본인이 느꼈던 모양이죠? 사실은요, 우리 지금 이 부분은 반드시 손보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많이 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가옥이라고 그러면 일정한 어떤 테두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만 살고 밖에서 경계를 서주고 보초 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일반 그 가옥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미국 미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CSI 뭐 이런 거 하면 멋있잖아요.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CSI 보고 왜 그대로 못하냐고 난리를 치시니까 그렇군요. 죽을 맛이죠 사실은. 근데 안전가옥도 그런 형태는 아닌 것이고요. 또 그 비용도 좀 그렇고 다만 이제 정착금이라든지 개명 이름 바꿔주고 약간의 성형 같은 거 이런 거는 중요한 그 어떤 이 증인의 성형도 경우에는 해주긴 해주는구나. 약간의 성형요. 갑자기 조이팔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사연이 전 분명히 있다는 느낌은 받는데, 참 그렇다고 마약하면 안 되죠. 우리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